여러분,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이 76K 부분까지 의미 있는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등에 풀매수 들어갔다간 계좌 다 털릴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진짜 반등 아니냐 이렇게 추격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를 이 추격 롱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력적인 숏 포지션 자리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반등을 진짜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아직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 시장의 이 매수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4개월 동안 기관 자금이 역대급으로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반등 구간에서도 이 유출의 흐름을 뒤집을 만큼 의미 있는 자금 유입은 전혀 안 나왔다는 거죠. 기관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개인들만 올라타고 있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이 진짜 돈이 들어와서 올라간 걸까요? 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 거래량을 보시면 매수세가 터지면서 올라간 상승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등 구간에서 청산 히트맵을 좀 보시면 이 74K부터 75K 구간에 강하게 쌓여있는 숏 포지션들의 물량들, 이 물량들이 이번 반등에서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되면서 가격을 잠깐 끌어올렸습니다. 한 차례 나와준 반등은 신규 매수세로 만들어진 상승이 아니라 이 위쪽에 쌓여있던 강한 숏 포지션 물량들의 청산 유동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껍데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자리는 오르겠지 하고 따라붙을 구간이 아니라 이 반등이 진짜 추세의 전환인지 아니면 이러한 유동성을 털고 다시 내려오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차트에서 이어지고 있는 구조부터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은 이번 반등 구간에서 한 차례 이 76K 부분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진짜 추세를 바꾸는 거 아닌가 기대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렇지만 저는 이 반등 구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롱 포지션 추격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된다, 줄 때 먹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등은 나오는데 이 매수세가 터지면서 올리는 반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역시나 이 74K부터 75K 부근, 이 숏 포지션 청산 매물대 부근을 찍고 청산 유동성으로 인한 약간 반등 후에 결국 이 76K 부근 돌파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이 시장은 구조적으로 추세를 바꿀 상승 재료가 아예 없습니다. 그동안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급락과 급반등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선물 시장에 쌓여있는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장에 남아있는 유동성 자체가 계속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즉, 저점 구간들과 반등 구간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 뚜렷한 유동성의 유입은 안 들어와주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이전에 발생했던 대규모의 자금 유출 흐름을 생각해보면 이 추세를 바꿀 만큼 의미 있는 유동성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간 이례적으로 이 4달 연속 막대한 자금의 순유출이 나와줬었고, 이러한 이탈세에 비해 여전히 뚜렷한 자금 유입이 안 나와줬다는 건데요. 이 60K대로 횡보하면서 저점 구간들이 몇 번이나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수 동력인 이 기관 자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의 반등은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상승이라기보다는 이 위쪽에 쌓여있던 숏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되면서 유동성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또한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공유를 드렸었죠. 이전 영상들에서도 몇 차례 다뤄드렸었는데 이 시장의 내부자로 의심되는 특정 고래 지갑의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지갑은 항상 주요 이벤트 직전마다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을 미리 선취하면서 이 막대한 수익들을 가져갔던 지갑인데요. 이러한 행보로 시장의 내부자로 의심되고 있던 지갑입니다. 이번 반등 직전에서도 이 롱 포지션을 잡았다가 전부 다 익절한 뒤 다시 한번 이 숏 포지션을 크게 늘려놓은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도 숏 포지션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도 이 고래는 상방이 아니라 이 하방의 가능성에 더 크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손익비상 이 숏 포지션 진입 자리로 보고 오전에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공유드리면서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차트 외적인 환경까지 같이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 적극적으로 상승에 베팅할 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재료는 없고 오히려 하방에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남아있죠.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란이 전혀 물러설 기미를 안 보이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 거부하면서 이 보복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강경 메시지를 남기면서 또 한 번의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나스닥과 같은 자산들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낼 문제가 아니라 더욱 연장되거나 확정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위험자산 전반에 다시 한번 큰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어떤 자산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비트코인도 또 한 번의 2차 하락, 이 페네이스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장의 유동성이 진짜로 들어오고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완화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건데요.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76K 부근까지 반등이 한 차례 나왔지만 이 곧장 다시 한번 눌리면서 지금 자리인 이 74K 부근을 강하게 이탈하게 된다면 이 롱 포지션의 물량들이 강하게 쌓여있는 이 72K 부근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간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68.5K 부근,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테스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주요 자리가 오면 대응하고 지지가 확인되면 다시 한번 롱 포지션으로 공략을 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직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반응이나 재료들이 나와준다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해두시고 이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 당연하게도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가입료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납득이 좀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도 지금은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을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들어온 순간 강한 상승의 관점을 보고 있는데요. 유의미한 저점 구간에서 유동성이 나오는 자리에서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 서로 관점 공유해드리는 방이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가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이 하방의 움직임의 메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롱 포지션은 짧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이 유동성이 들어온 순간 강한 상승의 관점을 보고 있고,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시드를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 고점이었던 126K 부근부터 이번 바닥으로 나와줬던 60K 부근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의 구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강하게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코인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도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그 알트코인들,
흔히 잡코인이라고 하죠. 이런 코인들은 사실 예전의 상승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까지 이런 종목들은 저점이 나왔을 때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모아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D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 이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가지고 있고,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동성이 발생해야지만 그때서야 강한 상승으로 방향을 바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 CD를 지키면서 저점을 잡는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고요. 결국 이러한 하락의 마지노선 구간에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적극적으로 모아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껴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도 큰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댓글창에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런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